가장 똑띠한 오크워버스, 그리고 제국을 멸망 가까이 몰아갔던 전술의 달인이라고 하면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전술의 달인이라고 해갖고 이게 전무후무한 그런 수준의 전술의 달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옆집 엘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폭탄에 마법을 넣어가지고 막 던지던데 악의 우상을 추석기로 던지고 이런 전술의 달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네. 이게 전술이 엄청나게 특별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전술이요. 근데 일반적인 전술이라도 그린 스킨이 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전술이 거기서 거기죠. 네. 냉병기 시대고 뭐 특별한 거 별로 없고 아주 다양한 병력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간단해. 그죠? 방패 들면 앞에 쓰는 거고 활 들고 있으면 뒤에 서는 거고. 보면 고르바드 스킬창에 계획은 이렇다. 고르바드의 계획. 애들은 앞으로 나와. 보이즈 앞으로 나와. 방패 들었으니까. 활잡이 뒤로 빠져. 기수들은 옆을 노린다. 내가 돌격을 이끈다. 이게 토타로의 기본 전술이에요. 우리 뉴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 전술. 이거를 잘하면 돼. 그게 바로 토타로의 전술이잖아요. 축구로 예를 들면은 축구도 442, 433 이런 최적화된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플레이를 하잖아요. 축구할 때. 햄타로로 치면은 약간 망치와 모루 아니면 니가와 이런 전술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442, 433 하다가 아주 특이한 전술도 축구하다 나옵니다. 스트라이커 한 명이 너무 잘하면은 나머지 선수는 멀티 포지션이고 한 사람한테 패스를 다 몰아주는 거야. 지금 보면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 군대 트리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보다는 계급이 더 중요합니다. 효율성보다 계급이 포지션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점이지. 근데 이런 전술을, 이런 사단장 축구 전술을 뭐 전쟁에서 쓴다고? 그게 바로 그린스킨이에요. 그린스킨은 사단장 축구를 해. 무슨 얘기냐?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얘네들 작잖아? 작으면은 다 보이자. 그 다음에 덩치 큰 애들은 비건즈. 너는 비건즈. 큰 놈이야. 그 다음에 워보스. 나는 군단장이야. 군단장이 나오면은 막타 무조건 양보해야 돼. 만약에 워보스의 막타를 빼앗았다? 그거는 쿠테사입니다. 얘네들은 역할보다는 계급으로 포지션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건이 방패가 없어도 다른 애들보다 빨리 싸우고 싶다. 내가 앞에 나가서 선봉에 쓰고 싶어. 이러면은 방패 없어도 보이즈보다 앞에 서서 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린스킨의 전술이야. 그린스킨의 전술을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술. 달리면서 소리를 지른다. 와 하면서 적들을 향해 달릴 때는 매복 중이든 뭐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달려서 닿을 거리에 있으면은 달리면서 와 하는 거야. 목소리가 클수록 좋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전술. 두 번째, 다 때려 부순다. 이 작전은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해요. 약하게 치면은 작전 실패. 이 두 번째 작전은 가장 중요한 작전이에요. 크럼프다 기치라고 해갖고 저놈들 딱 때려 부숴요. 이게 바로 오크의 두 번째 작전. 이렇게 해서 딱 두 개의 전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전쟁을 뭐 이길 수가 있지? 뭐 이런 의심이 들어. 이렇게 단순한 두 가지의 전술만 있다고? 이거 과장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두 가지의 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통해요. 안 통한 애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은 다 강해. 소리 지르고 세게 때리고 이거 안 된 애들은 다 죽었어 이미. 이거 제일 잘하는 친구 그림고 보세요. 소리가 제일 크고 제일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출세해갖고 결국에는 엔드타임에서 또 한 자리 해먹고 아카온이랑 1대1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전이 두 개면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크들이 숫자를 잘 못 세요. 3을 못 세. 오크들은 2까지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전술만 있는 거야. 근데 고르바드는 3을 셀 수가 있습니다. 아니 3개도 아니고 수많은 작전을 알고 있어요. 고르바드 이 친구는 숨 쉬듯이 작전에 나와. 진짜 지니어스 천재 오크예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오크들은 물론이고 대국이라던가 드워프도 고르바드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오크들은 본 적이 없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은 사단장 축구를 해도 하사이를 쓰는 제국이랑 무승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크들이 전술을 짜서 433 한다고? 그러면은 상대가 안 되는 거지. 피지컬로만 무승부를 띄운 애들이 머리까지 쓰잖아. 그러면은 반칙으로 봐야 돼. 그래서 고르바드가 무서운 거죠. 고르바드는 이렇게 피지컬로 승부를 보는 오크들을 이용해서 승부하는 약간 감독님 같은 거야. 히딩크 감독님 비슷해요. 고르바드는 2002년 히딩크야. 피지컬로도 충분히 먹히는 그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작전을 잘 써갖고 성과를 만든다고.
그린스킨 세계에서 전설입니다. 고르바드는 고딩크라 볼 수 있어요. 고딩크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제가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이야기대로 쭉 가면서 하나씩 보실게요. 먼저 시작은 햄타로의 시작 위치랑 비슷합니다. 고르바드의 시작 위치는 강철바위예요. 강철바위의 강철괄키 부족이야. 강철괄키 고르바드인데 강철괄키 부족이야. 이게 자기 이름을 따갖고 만들었어요. 뭐랄까 권력욕이라든가 명예욕이 좀 남다른 그런 워보스였다는 거예요. 또 이 친구의 특징은 승부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고르바드한테 전쟁을 뭐냐, 양 군대가 최고의 작전을 써서 붙는 체스 경기야. 어떤 병사는 앞에 나가고 어떤 병사는 뒤에 가고 이런 게임처럼 경기를 하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애들도 나랑 똑같이 같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두뇌 대결을 하는 거예요. 다강두천. 다강두천을 하는 것이 고르바드의 약간 전쟁에 대한 개념이야. 그래서 고르바드가 가장 많이 체스를 두는 애가 누구냐? 드워프입니다. 강철바위 바로 위에 가면 카라즈아크라게 있어요. 드워프랑 막 치고받고 수싸움도 하고. 근데 드워프도 고르바드를 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왜냐? 고르바드를 상대하기 위해서 밖에서 야전을 하면은 오크들이 야전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기동력이 굉장히 좋고 드워프가 좀 딸리다 보니까 야전을 최대한 피하고 한방 러시를 해갖고 본거지를 밀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 고르바드 고딩크 선생님이 이 본거지를 요새화 해놨어. 강철바위라는 지명이 여기에 철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고르바드가 만든 요새 이름이 강철바위입니다. 이게 게임 안에 스샷인데 여기다가 요새를 만들어놨다고. 이 요새는 역시나 드워프들의 어떤 자네를 가지고 만든 거긴 한데, 이 요새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한방 러시로 얘네들을 다 밀어내는 게 어려웠던 거지. 그렇다면 고르바드 쪽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냐? 고르바드도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고르바드가 데리고 있는 강철괄키 부족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숫자가. 그래서 세를 늘리기 위해서 주변 부족들을 공격합니다. 세를 늘리다가 보니까 베드랜드에서 가장 잘 나가던 부족 브로쿤투스라고 해서 부러진 이빨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 부족이고, 얘네들이 거점이 있는 곳이 검은 안반이에요. 검은 안반은 게임상에서 되게 중요한 거점이죠. 근데 여기 보면 금 있어요. 금광산. 게임에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 반짝반짝합니다. 이 검은 안반이 또 드워프 홀드가 있던 곳입니다. 카라자안코르. 그래서 아래쪽에 드워프들이 공간도 굉장히 많이 파놨고 쾌적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린스킨 인구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임드도 있었습니다. 분쇄자 조구스. 분쇄자 조구스라는 네임드 워보스가 있다 보니까 고르바드가 세력을 키우려면은 여기를 반드시 이겼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포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다른 부족들 병합할 때 세력 지도자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끔찍하게 막 분쇄를 시켜버려요. 도깨비 방망이로 녹즙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녹색이 그냥 야채가 아닙니다, 여러분. 워보스가 죽은 잔해예요. 워보스들이 잔인하게 딱 죽는 걸 보고 남은 부족들이 다 고르바드한테 딱 붙어. 그러면서 반기를 드는 애들이 안 나와. 무서우니까. 나 대장할래?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은 고딩크가 나와가지고 녹즙기를 딱 꺼내. 야, 이래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 소식이 퍼지고 퍼져요. 너무 잔인하게 애들을 죽인 나머지 부러진 이빨에 있는 조구스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구스가 잔뜩 쫄아가지고 겁을 엄청 먹어. 검은 안반에서 사실 수비를 한다던가 혹은 야전을 해도 괜찮죠. 왜냐면 병력이 있으니까. 근데 수비를 시켜놓고 자기는 지하 벙커에 숨어서 안 나와요. 일절 안 나와. 틀어박혀가지고. 근데 검은 안반이 원래 드워프 홀드였잖아요. 여기를 뺏긴 이유가 뭘까? 여기가 이렇게 안전하면은 이 홀드를 뺏겼을까? 안전하지 않지.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스케이븐이 어프 폭탄으로 지진을 딱 일으켰을 때 새끼리 생겨버렸어요. 거기로 스케이븐이랑 그린스킨이 막 쳐들어와서 그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카라즈 앙코드를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지하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고르바드는 그거 알고 있었어. 지하? 지금 구멍 송송 뚫려 있는데 이거 충분히 내가 뚫어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었고, 악명을 떨치는 동시에 이 동굴 출신인 나이트 고블린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굴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한반의 워보스가 숨을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 안 가가지고 조구스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가 뚫리고 거기에 스키그 떼가 들어가요. 이 무시무시한 스키그,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전화제 때. 스키그는 움직이고 먹고 딱 두 가지를 위해서 사는 애들이야. 근데 이 떼를 풀어버리니까
근데 이 좁은 공간에 피그들이 잔뜩 들어가서 로구스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진짜로 녹조로 만들어버렸어. 이게 무서운 참사 현장입니다. AI로 만들었어. 여튼 이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구스 부하가 대장님 하면서 확인하러 왔다가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 항복해버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꿀꺽해요. 뭐 큰 대규모 전투 안 했어. 이렇게 고르바드의 세력이 커져. 그리고 베드랜드 산맥에 있는 드워프들도 이 커진 군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드워프들이 다 털려버리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원안에서의 고르바드 이름이 계속 올라요. 고르바드 이놈 새끼 그러면서 이때 고르바드의 치세가 얼마나 무서운 정도냐면은 지금 3티어의 해머로 나오잖아요. 이런 드워프도 이길 정도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 전투도 이기고 드워프가 허겁지겁 카라자 아카라까지 가. 카라자 아카락의 성문이 딱 닫혀버리니까 고르바드가 다 쫓아가지 못하고 강철갈퀴로 바위를 딱 긁어버립니다. 얘 도망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 도망치는 거를 극혐해요. 싸우다 죽어야지 이런 오크의 기본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드워프 도망가는 거 화를 못 이기고 카라자 아카락 가는 이 바위에다가 화풀이를 하는데 이 흔적이 계속 남아있을 때 그 얘기는 뭐냐, 드워프들이 이 낙서를 지을 여력도 없었다는 거야. 무력도 상당히 강력해서 고르바드가 거인 2마리랑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의심이 가는 건데 이 햄터러에서는 좀 불가능하죠. 인게임에서도 첫 전투에 거인이 나오는데 제가 한 얘기를 듣고 고르바드가 거인 2마리를 싸워서 이겼다고? 거인이랑 맞짱 떠도 되겠네? 아니에요. 바로 찌부됩니다. 조심하세요. 거인 진짜 무섭습니다. 무튼 이 정도로다가 무시무시한 베드랜드의 패권자가 돼. 그러니까 드워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샷다를 내려. 야 싸워주지마. 문 다 닫어. 대포 꺼내. 그래서 절대 안 나와. 드워프 평균 수명이 어차피 400년이에요. 장수하면 1000년도 살아. 400년 정도만 문을 닫으면은 되지 않을까? 그냥 문을 닫고 버텨요. 그러니까 고르바드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아, 이 드워프들 한번 문 닫으면은 나오지도 않고 근처에 있는 마을들도 전부 다 이제 철수해버리고, 뭐 드워프 요새가 이미 털린 드워프 홀드처럼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요새에서 제대로 틀어박혀있는 드워프를 상대하는 거는 가성비가 안 좋거든. 오크들이 약탈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드워프가 안 나오면은 쫄쫄 굶는 거지. 오크들을 데리고 어디든 가야 됐어요. 그래서 드워프랑 싸우는 대신에 북쪽으로 가기로 합니다. 얘들아 북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역시 대장이다. 드워프가 없으면 인간 잡으면 되겠구나. 와 역시 똑똑해. 그래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야. 이 북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사실 거물불 통로라는 죽음의 길목입니다. 여기를 오크들이 넘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오크들 지나가는 와중에 이 앞에서 제국 애들이 포 쏠 거고 그 다음에 드워프들이 쫓아가서 앞뒤로 샌드위치가 돼요. 굉장히 무서운 지형이에요. 이 앞에 헬스톤만 박아놔도 진짜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오크들이 여기 머물라고 시도를 하면은 시도하는 족족 다 죽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그마가 현역일 때 제국 건국 당시에 드워프랑 제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검불 통로에서 오크들을 무찌르는 대전투를 합니다. 이게 무려 1700년 전이야. 1700년 전부터 여기를 제대로 못 넘어간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드워프들이 공조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드워프가 지금 샷다 내렸잖아요. 드워프 이제 안 나오잖아? 이때야 가자. 아주 똑똑한 판단이야. 그리고 제국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또 모르지. 고르바드가 아무리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도 아까 검불 통로가 좀 사기 맵이잖아요.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산맥이 워낙에 커갖고 대군이 넘어오려면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여기서 기방을 하면 돼. 입구 막기를. 근데 입구 막기를 못했어. 왜 못했냐? 이때는 제국이 분열돼 있었습니다. 분열된 제국이었어요. 1300년부터 엔드타임 200년 전인 23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황제가 3명 했어. 황제가 셋인 제국이었어요. 이자벨라 스토리 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망자 시대, 뱀파이어 워. 근데 요 시대에 고르바드도 침공을 해요. 베드랜드에서 오크들이 막 와 해갖고 엄청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제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야 돼. 하지만 이게 현재우들끼리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병력을 보낸다는 판단을 못해요. 보냈다가 내가 밀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되고
결국 고르바드가 들어오게 되는데 고르바드의 진격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랐어요. 전격전을 합니다. 드워프 견제가 없어가지고 보글로가 끊길 위협도 없어. 그래서 배드랜드에서 1열로 계속 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어. 제국이 남부가 다 털립니다. 이런 그린스킨의 와를 가지고 그린타이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영토전쟁보다는 메뚜기 때랑 비슷합니다. 얘네들은 초토화를 시키면서 가요. 그렇다 보니까 뭐 중간에 남는 게 없어. 막 약탈을 엄청나게 하고 여기 검은불 통로 넘어가자마자 있는 이쪽 아벨란드 쪽 여기가 무시거든요. 이쪽이 다 털려버립니다. 그래서 진격을 하다가 그 노획을 하는데 오크 고블린들이 원래 배드랜드에서 척박하게 살다가 이쪽 제국 후방에 꿀땅을 털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과 식량이 있겠어.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 진짜 싸그리 다 훔치는 거야. 뭐 숟가락, 뭐 팬티 다 훔쳐가요. 노획품이 너무 많아.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르바드가 문 앞에서 멈추는데 노획품을 왜 정리해야 되냐? 같은 편끼리 싸웁니다. 노획품을 나눠주지 않으면은 애들이 서로 약탈을 해요. 개판이에요. 얘네들이 약탈을 하면은 서로 나누면 되는데 진짜 개판인 거야. 막 이렇게 난리를 쳐. 그래서 고르바드가 멈춰. 제정신이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자, 반으로 나누면은 절반을 가질 수 있어. 딱 반만 가져가면은 무려 반이나 남는 거야. 오케이? 다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와 역시 대장이다. 아 대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물이 반이나 남다니? 안 싸워도 되겠는데? 수습을 하는데 3일이나 걸렸대요. 이런 식으로. 무튼 한국전쟁 할 때 북한군처럼 이 중요한 거점 서울에서 3일 멈췄잖아. 여기 무 근처에서 3일이나 멈춰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제국 백작이 있었어요. 아베한테 백작이 지금 이게 진짜 절호의 찬스야. 3일 있었을 때가. 그래서 무에다가 방어 병력을 보내서 방어선 구축을 하고 파발 보내가지고 여기저기 지원군 확보하고 시민들도 무장시키고 준비를 해. 그래서 무에서 방어를 하는데 마치 초안지에 나오는 한신처럼 민병대로 배수지를 쳐. 그래서 버티고 그다음 외부에서 온 그 기병대가 뒤를 치는 한신의 배수진 이 강이 이렇게 있고 무 병사들이 막아내고 외부에서 온 기병대를 불러가지고 뒤를 치는 요런 전략을 딱 구상을 해. 이게 먹힐 것 같아. 왜냐면 보통 오크들 같은 경우에는 다 꼬라박는다고 일단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방향으로 꼬라박으면은 분명히 빈틈이 생겨요. 이게 통할 뻔 했었는데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 상대는 고딩크 선생님입니다. 고르바드가 얘네들 교통정리하면서 다 보고 있었어요. 어디서 병력이 계속 들어오네. 정면으로 꼬라박으면 전쟁 길어지겠네. 이런 생각 다 해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병력을 반으로 나눠. 일부는 매복시켜서 지원군 끊고 일부는 포위해갖고 계속 말려 죽여요. 포위전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 바로 그냥 공격을 들어와서 정신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군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주변에서 매복해서 막고 포위전을 해버리니까 들어갈 틈이 안 나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고르바드의 본대랑 붙어버리고 그거를 고르바드가 잡으면서 완벽하게 포위전을 이제 수행해버리죠. 여기가 비전투 요원이라 볼 수 있는 하플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체 능력이 굉장히 약한 애들이다 보니까 전투에는 참여를 못했어. 그래서 마을에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버티지 못해. 고블린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하플링이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죽을 수도 없잖아. 목숨을 걸고 강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바구니를 타고 목욕 바구니, 빨래 바구니, 뭐 다라이 뭐 다 가져와. 그래서 그거 타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고블린들이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플링도 도망간다. 고블린들이 막 야 저놈 잡아 이러면서 간단 말이야. 고블린들이 막 흥분해서 강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수영을 못해가지고 계속 익사를 해요. 계속 익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 무슨 레밍즈 같은 야 그 애들 바보야? 환장하겠네. 이 멈춰. 물에 처박지 마. 잘 들어라. 투석기를 이용해서 쏘면은 물에 안 들어가도 된다. 공성병기로 쏴라. 아주 직하게 정상적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고블린들이 아씨 귀찮은데 이러면서 병기를 쏘는데 이게 막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데? 보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거 맞추기도 재밌네. 보스 똑똑해. 와 이러면서. 근데 이것도 사실 고르바드가 계획한 거야. 왜 화살을 쏘지 않고 공성병기를 썼을까? 단순히 멀리 가는 애들을 잡는 게 아니고 하플링들을 잡으면서 연습을 시킨 겁니다.
왜냐, 이 다음으로 갈 곳은 아벨하임이야. 그러니까 아벨하임엔 성이 있거든. 근데 공성병기가 활약할 타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성병기를 이용하는 운용병들을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플링을 쏘아갖고. 방에서 조그만 하플링들이 이렇게 빠르게 떠내려가는데 그거를 맞췄단 말이야, 고블린들이. 그러니까 성벽을 맞추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야. 고블린들이 갑자기 금갈매기를 달았어요, 애들이. 너무 잘 쏘는 거야. 그래서 성벽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 아벨하임이 버티지도 못하고 박살이 나요. 근데 여기 지원을 온 병력 중에 펜서 기사단이라고 제국의 3대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미렌하임의 본거지인데 워낙에 명문 기사단이다 보니까 전투력이 좀 돼. 그리고 아벨란드라 쪽이랑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 있었어. 근데 여기서 뭐 성벽이 무너지고 제대로 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지원 요청했었던 아벨란드 백작을 살려가지고 호위망을 뚫어요. 그래서 룰루는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백작이 오르바드 군단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규모 뭐 이런 거를 공유하면서 제국의 침략 소식이 알려져. 와, 우리 큰일 났다. 굉장히 무서운 애들, 굉장히 훈련된 포병이 들어가 있는 그린스킨 부대가 진짜 장난 아니게 몰렸어.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는데 고르바드의 다음 목적지 또한 눌룬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눌룬도 발등에 불 떨어졌죠. 아니, 중간에 아벨란드에서 소식이 없어가지고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백작만 겨우 살아서 돌아왔고,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력 수습하는 데만 3일이 걸린다고? 지금 당장 병력 준비해. 이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죠? 엘스펠트 할 때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 빨리 준비해 하면서 민병대 소집하고 지원군도 부르고 오크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작전을 한번 세워보자. 룰룬의 최고 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우리 그린스킨, 우리 고르바드들은 군대가 계속 커져요. 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뭐 배드랜드 오크들은 물론이고 브레토니아 회색 산맥에 있는 고블린들, 멀리 동쪽의 다크랜드 쪽에서도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린스킨 무리가 들어와요. 아벨란트가 거의 오크 마을이 돼버려요. 너무 많이 와. 이 정도로 병력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은 전술이 문제가 안 됩니다. 물량 앞에 장사가 없어. 근데 다른 문제가 또 있어. 이렇게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통제가 안 돼.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뭐 얘는 회색 산맥에서 왔고, 얘는 다크랜드에서 왔고, 얘는 뭐 배드랜드에서 왔고, 각자 잘하는 건 많은데 지금 너무 못 싸워. 이 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해.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작전을 설명을 하겠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진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근데 우리 고딩크 선생님 누굽니까? 다 생각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 어떻게 하냐? 큰 애들을 모아. 비건들을 모아요. 비건들을 모아서 이빨을 엄청 큰 걸 만들어. 이게 고르바드만 올릴 수 있는 비건즈의 합동산이 강화죠. 큰 깃발 든 놈. 고르바드만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 비건들이 제일 큰 깃발을 들고 막 깃발도 늘려가면서 시내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다 몰려드는 거야. 거의 뭐 피리 부는 사나이죠. 깃발 들고 있는 거 보고 이거 어디 가나 보다. 우리도 가자.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룰룬 가. 그대로 룰룬을 데리고 꼬라박아. 성 앞까지 이 대군을 데려가면은 어떻게든 성과가 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지. 일단 통솔 자체가 중요하지. 지금 전략을 짜갖고 어떻게 공성을 하고 이런 거 아니야. 어쨌든 룰룬 쪽에서는 이런 거 보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보고받은 것보다 몇 배는 많은 무리가 일사불란하게 한 줄로 서갖고 룰룬으로 오는 거야.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추석길 잘 쏘는 애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일렬로 서갖고 애들이 질서 정연하게 오는 것도 본 적이 없어. 이거 너무 수상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보통 게 아니다, 진짜. 그래서 룰룬의 의원들이 생각했던 마지막까지 아껴놨던 그 전략을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병사들을 이쪽 남쪽에다 모아요. 여기 남쪽에 병력을 모아놓고 오크 병력들이 여기를 푸시고 침공을 하면은 여기 있던 애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북쪽으로 다 이동한 다음 다리를 폭파시켜.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다리가 엄청 뭐 잘 지었긴 한데 이거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망가져도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든 복구를 하면 되겠지. 지금 사람들이 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로 후퇴를 시키고 룰룬 절반을 남기는 전략을 택해. 룰룬은 안전합니다. 물론 사람들을 미리 대피를 시켰죠. 어디에 누구랑은 다르게.
좀 겹친다 그지? 3일 동안 그 뭐랄까 의문의 멈춤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리를 부시는 것도 그렇고 약간 어디서랑 겹치네요. 네. 아무튼 오크들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먹혀. 이 오크들이 수영을 잘 못해. 배드랜드에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수영을 잘 못해요. 강을 못 건너옵니다. 멈춰가지고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시간에 끌리면은 오크들은 더 이상 약탈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딴 데로 가야 돼. 회색 산맥이라던가 혹은 다시 베드란드로 돌아가거나 혹은 뭐 드워프라던가 남쪽 틸레아로 가던가 대국이 아닌 어디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판자떼기에 오크들이 타고 강을 거슬러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크들이 배를 어디서 준비해서 왔어. 이거를 고르바드가 예측을 한 거야. 아벨하임 쪽에서 눌룬의 강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가 아벨하임이에요.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건데 이 강이 이쪽이 하류야. 그래서 이렇게 흐르거든. 여기서 배를 끌고 온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근데 이쪽에서 배를 만들어서 노를 저어가지고 여기 눌룬까지 간 거야. 사람이었으면 진짜 생각도 못할 작전입니다. 인간들이었으면 진지하게 지쳤죠. 근데 오크들은 피지컬이 되다 보니까 강을 거슬러 가요. 그걸 보고 눌룬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배 띄우고 해서 강에서 해전이 일어나는데 오크들이 떼목을 계속 끌고 오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계속 무한 디패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 와중에 또 고르바드가 유심히 보더니 생각을 해. 아이디어가 떠올라. 야, 저거 떠내려가는 거 묶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크들이 몸에 밧줄을 묶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떠내려가는 자네들을 막 엮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판자를 딱 올려. 그러니까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임시 부교가 되는 거야 이게. 다리를 만들었다고. 아니 인간들은 상상도 못하지. 아니 누가 전쟁통에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난파선을 연결해요. 아니 난파선들을 연결하면 어떡할 거야. 떠내려가는 거를 붙잡으려면 중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없잖아. 근데 우리 오크들은 무식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더 무식하고 힘도 센 트롤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크들이 묶은 거를 트롤이 잡아 당겨가지고 정렬을 한 거야. 어떻게 힘으로 피지컬로. 여러분 머리가 몸이 좋으면은 머리가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다리 뭐 대충 만들면 되지. 힘 쓰면은 되는 거 아니야. 몸이 좋으면은 머리가 고생 안 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전혀 뭐 예상도 못하게 임시 다리가 눌룬에 막 세워져 버리고 오크 병력이 막 우르르 넘어가면서 결국 눌룬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눌룬에 약간 판단 실수도 있었어. 이렇게 기상천외한 전략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성벽 이미 포기하는 상황에서 강 넘어가는 식으로다가 전략을 바꿨는데 강을 넘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눌룬이 밀려버려요. 그래서 눌룬이 망하고 여기서도 아베란트 백작 이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시장이 됐죠. 아베란트 쪽에서도 살아왔는데 눌룬에서 살아요. 라이트 도르프라는 사람인데 빠져나온 피난민들이랑 같이 해갖고 알트도르프로 가요. 우리 황제님이 계신 곳.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알트도르프에 있던 황제가 지기스문드라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지. 다른 황제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남부 최대 도시인 눌룬이 터졌지. 지금 반격할 병력이 없어요. 좀 있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황제 자리가 중요해.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병력 요청을 긴급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력을 모으는 동안에 고르바드는 제국 남부를 쳐들어갑니다. 남부의 솔란드, 그 다음에 위셀란드, 나머지 제국 남부를 초토화시켜. 근데 솔란드 같은 경우에는 선제의 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도 고르바드가 직접 갔어. 그리고 고르바드가 이제 병력을 데리고 가니까 솔란드 선제부가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고르바드의 본대랑 붙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 솔란드는 지금 제국 남쪽에 있어가지고 고립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거야. 이것도 좀 맞는 판단이긴 해. 고르바드가 보통 무력을 가진 워보스였다면은 기병 싸움으로 해갖고 고르바드를 따면 되는 거야. 오크는 대가리가 중요하니까. 동기어진을 하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죽더라도 적 장군을 따기만 하면은 일단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기사들 그리고 멧돼지 기병들 같이 해갖고 기병 부대끼리 붙는데 고르바드의 전투력이 아까 거인을 2마리 잡았다. 무슨 얘기냐, 대대형이 달려있다. 고르바드 너무 세. 복기로 솔란드 선제우를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던 왕관이랑 룸팽을 고르바드가 가져가요. 노획해. 햄타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솔란드라는 나라가 이 팩션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워해머 역사상으로는 이때 솔란드가 완전히 지워집니다. 가문의 핏줄, 가문의 왕관, 천재우만 가질 수 있는 룸팽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 솔란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 그래서 룸팽을 찾게 되긴 하는데 정말 한참 뒤에 회수가 됩니다. 또 이 정도까지 오니까 오르바드는 완전히 기세등등해져요. 베드랜드 때 이어서 대국 남부를 완전히 장악한 거야. 이제 남은 거는 알트도르프밖에 없어. 이제 가자. 군대 모아서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국에서는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 이름난 기사들이 모여듭니다. 각 선제우 국가들에서 모여들어요. 아까 아베란트에서 선제우랑 탈출한 미델란트의 펜서 기사단. 펜서 기사단의 원화예요. 보면 표범 문의를 하고 있지. 펜서 기사단. 이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황제 직속 친위대 라이스가드 황금색 제국을 상징하는 흰색과 빨간색 이렇게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라이스가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불타는 태양기사단. 불타는 태양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미르미디아 교단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했죠. 특별한 장소 하면서 나오는 미르미디아 교단이 있는데 이 미르미디아 교단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했었는데 십자군 전쟁 때 활약했대. 황금색에 불타는 태양기사단 이런 애들이 참전을 합니다. 굉장한 애들이 온 거지. 그리고 황제 같은 경우에는 눌레에서 생존한 라이트돌프 백작의 얘기를 듣고 솔란드의 얘기도 들어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 솔란드가 판단한 것처럼 우리가 수성전에 들어가면은 상황이 어려워진다. 백작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추석기를 굉장히 잘 쓰네. 성을 부시는데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친구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수성을 하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 어렵다. 이거 결사항전 해야 된다. 기사단들 모두 출정하십시오. 우리 기사단들 왔잖아. 3개 기사단이 왔어요. 그 다음에 기사단 선봉에는 눌룬에서 살아나온 눌룬 백작 아돌푸스라는 사람이 장군으로 나섭니다. 내가 이끌겠다. 그래서 나갑니다. 얘네들만 나가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국은 강철 믿음 화약이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오면은 바로 구름부르크 만나거든. 고르바드 군대가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기사들이 내려온 거지. 이렇게 처음 만난 거는 고블린 늑대기수입니다. 본대가 오기 전에 천병으로 고블린 늑대기수를 보내. 고블린 늑대기수가 우리 기사단이랑 맞붙었고 기사단이 겁나게 세잖아요. 늑대기수들 상대가 안 돼. 바로 늑대기수들 깨게 해버리고 기사들은 아 이제 천병이 왔으니까 본대가 오겠구나. 와 큰일났다. 본대가 오면은 고르바드랑 싸워야 될 텐데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한참 뒤에 본대랑 나타나야 할 고르바드가 검이랑 멧돼지 기술을 끌고 나타난 거야. 아니 고르바드 무슨 자신감으로 나왔지? 근데 고르바드는 자신이 있었어. 왜냐 솔란드에서 기병전 한번 했거든. 그리고 우리 멧돼지 기수들이 대대형이 있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기병들을 데리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본 우리 기사들은 이거 할만하다 라고 생각해. 왜냐 본대가 오면은 더 기회가 없어요. 본대가 오면 진짜 꼬라박으로 가는 건데 우리 제국기사단이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야. 이거 기병 대 기병 싸움을 해갖고 이기면 된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아돌푸스 장군이 판단을 해서 얘기하는 거야. 제군들 지금이 아니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대장놈을 노려라. 우리 창끝에 제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모두 돌격! 그러면서 중각기사들 우르르 몰려가고 마티즈만한 멧돼지랑 기사들이 부딪히면서 피가 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본대랑 붙는 상황에 비하면은 분명히 좋은 상황이긴 해. 죽창 대결이에요 사실. 대대형끼리 붙으면은 서로 우수 썰려 나가는 거야. 근데 고르바드 같은 경우에는 무력이 있다 보니까 뭐 솔란드에서도 한번 붙어봤고 하니까 제국기사들 잘 잡아. 그래서 고르바드가 더 우세해요 이 상황에서도. 근데 이렇게 우세했던 이유는 아두푸스가 풀을 썼어. 기사단 일부 돌진시키고 자기랑 최정예 부대는 뒤에 남아있었던 거야. 한 부대로 마차징 하면서 돌격 보너스 받아주고 그냥 탈진 걸리고 했을 때 2차로 돌진을 하는 거야. 햄타로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르바드한테 무조건 한 방 먹인다. 고르바드가 다른 기병들이 엉켜있어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2차 돌격해갖고 동기어진 하겠다. 이 판단을 딱 한 겁니다. 제국의 기병 전술. 이게 첫 번째로 갔던 애들은 다 멸망하니까 사실 손해가 굉장히 많은 전술이지.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워보스한테 한 방 먹을 수 있으면 제국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기병들이 엉키고 난 후에 돌격 보너스 10초 딱 지났어. 그 타입에 2차 돌격해.
가슴에 룸파잉을 박아버려요. 이렇게. 고르바드 지금 막 엉켜있는 상황. 제국 군대들 있고 여기 룸팽 가지고 박아버려요 이걸로. 그래서 가슴에 룸팽이 딱 들어가니까 고르바드가 막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돌푸스의 팔을 잡아다 찢어버리면서 던져버립니다. 근데 칼을 손에다가 묶어놔갖고 칼이 뽑히면서 팔이 떨어져 나가. 그리고 고르바드가 막 정신 못 차는 사이에 살아남는 몇 명의 기사단이랑 룸팽이랑 아돌푸스랑 데리고 도망쳐 나오는데 성공해. 고르바드는 완전히 당한 거지. 룸팽이 맞았잖아, 가슴에. 카즈라크 썰 할 때 얘기했지만 룸팽이라는 게 마법검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상처가 낫질 않아. 그래서 아프기도 아픈데 고르바드가 더 화나는 거는 이 장군이 도망간 거야. 도망간 게 너무 화가 나. 여기 비겁한 놈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왔으면서 그럼 여기서 죽어야지. 자살 공격을 해놓고 살아서 가? 이거 게임 법칙에 성립이 안 돼. 패배는 죽음인데 근데 그냥 도망을 간다고? 내가 이긴 건데? 이거 화가 나. 그래서 안 되겠다. 본대 끌고 바로 공성 가자. 진격로 설정, 뭐 공성 준비, 재집합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진격이야. 늪으로 가도 돼. 공성병기 안 따와도 상관없어. 무조건 진격이야. 이성을 잃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크의 어떤 본성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막 애들이 그냥 공격을 긁혔어요. 그래서 결국 애들이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막 늪지대 지나오면서 막 포탄 날라오지, 막 화살 맞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성벽까지 도달했는데 공성병기가 도달 안 해. 수석기 지원도 없어. 그러니까 저희 앞에 나갔던 보이즈들이 다 개죽음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 안 싸워. 야, 보스 바보야? 보스 천재 아니고 바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군대가 전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레임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고르바드가 뒤늦게 정신을 차려요.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침착하지 못했다. 내가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지금이라도 비밀 무기를 꺼내야겠다. 야, 그거 가져와. 하니까 엄청 큰 철창에 붙잡혀있던 무슨 괴물이 딱 오는데 와이번이거든요. 야생 와이번. 얘네들을 풀어줘요. 야생 와이번이 와 구대 중에 나오죠. 거의 드래곤이랑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을 풀어줘. 이게 게임에도 나오죠. 계획에 있어요. 고르바드의 계획. 샷을 끊어. 와이번은 더 가까이 줘라. 와이번을 2개 모집하면은 와이번을 소환할 수가 있어요. 요런 능력을 씁니다. 그래서 와이번이 풀려나가니까 성벽에 날아가서 대포 부시고, 심지어는 와이번 쳐들어오니까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기스문드 황제가 직접 나타나서 궁수들을 이끌고 갔는데 황제가 잡혀먹어요. 와이번한테 잡혀먹혀. 이게 뭐 노린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황제를 잡으라고 시켰는지 와이번은 황제가 황제인지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황제가 와이번 잡혀먹혀. 그러니까 제국 애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거야. 와, 어떡해. 아니 저 오크들이 와이번들을 길들여갖고 황제를 암살한다고? 이게 된다고? 우리 제국 망했다 이제. 근데 와이번들이 실제로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햄타로처럼 막 오른쪽 클릭해가 강제 공격을 한 게 아니야. 황제를 잡은 건 사실 운이 좋았어.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와이번들이 명령을 무시하고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야. 알지 눌러주세요. 미친. 어이가 없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갑자기 상황 종료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고르바드 같은 경우에는 와이번한테 계획을 얘기했어. 열심히 얘기했어. 계획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 오크들한테 하듯이 문을 따라고 성문 부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된 거야. 사실 우리 해무랑 똑같은 거죠. 해무가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도 맛있는 거 이런 건 알아듣지. 해무 일로와. 일로와 해무. 일로와 해무야. 해무이래. 해무 일로와. 맛있는 거 끝났다. 어디 있다 왔어? 여기 앉아. 여기 잠깐 해무 먹방. 네. 아무튼 해무랑 똑같아. 와이번도 맛있는 거 정도만 알아듣지 어려운 거 못 알아들었어요. 아빠 잡아먹은 고증이라고. 오크, 고블린 이런 애들이야. 자기 뜻대로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와이번도 고르바드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았지. 근데 고르바드는 와이번한테 열심히 작전을 설명했는데 이 와이번의 두뇌 능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이번이 나가리가 되면서 알트로르프 함락이 물 건너갔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해산되기 시작합니다. 와 20턴 지나가서 부대들이 함께해서 더럽고 다시 만나지 말자 이거 하면서 이제 헤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르바드도 어쩔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 제국 기사단의 희생이 큰 역할을 했어요. 다시 배드랜드로 돌아가는데 고르바드의 부대를 다른 그린스킨 애들이 공격하는 거야. 얼구 해무 이쁘다. 방송해 여기서. 방송 좀 야한데? 해무야 방송하자는 얘기를 할까? 모를 것 같죠, 그죠? 해무야 맛있었어? 왜 더 줘? 더 줘야 돼? TV 하는데 갑자기? 내려와. 왜 올라와 그래? 아 어디까지? 후퇴하다가 대장을 공격하는 거야. 고르바드가 약해진 거를 귀신같이 알고 다른 부족들이 고르바드를 약탈을 해요. 아까 약탈한 걸 약탈하듯이 고르바드 대장도 약탈하려 그래. 말을 들을게 안 들어요. 근데 다행히 고르바드의 원래 부족인 무쇠괄기 검은 한반에서 흡수된 부러진 이빨이 남아가지고 힘들게 같은 오크 부족들을 물리치면서 검은불 통로를 넘어가요. 딱 넘어왔는데 거기에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굴까?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원래 이거 라이브였어요. 라이브를 편집한 거예요. 드워프들이요. 카라즈 아카락의 효시야. 카라즈 아카락 드워프 왕이 소식을 듣고 복수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숫자도 부족하고 지쳐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결국 부족원들이 다 당하고 고르바드만 남게 돼요. 고르바드가 드워프들한테 둘러싸인 상태에서 해질녘까지 계속 싸웁니다. 깜깜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드워프들이 기록을 안 했다고? 드워프들이 기록을 안 했다는 걸로 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살아남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분노한 땅딸보들한테 다구리 막 죽었겠지 당연히. 요새 해머로 3티어에 뽑는다고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이겨요? 그냥 술 먹고 기록하는 거 까먹었다는 소리 더 유력해 내가 볼 땐. 아무튼 이렇게 고르바드 이 이야기가 그린스킨들의 전술로 남아요. 샤먼이 애들 불러 모았고 딱 얘기해주는 거지. 현재 워보스가 있었다. 전설적인 워보스. 배드랜드를 제패하고 카라즈 아카라크의 이 흔적이 있고 검은불 통로를 넘어가서 제국의 황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드워프랑 싸우다가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었다. 막 이런 이야기 해주면서 근데 그날 고르바드는 죽지 않았어. 고르바드가 죽었다는 거를 땅딸보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다. 고르바드는 죽지 않았고 어디 있냐 그럼. 고르바드는 보크와 모크 여태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샤먼이 해주는 거야 애들한테. 햄타러서를 하면서. 여기까지가 고르바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엔드타임 700년 전 이야기예요. 햄타러는 엔드타임 직전이니까. 현재 나와있는 애들이랑 볼 때는 시점이 좀 뒤에 있어. 르팡스처럼. 비록 이야기에서는 제국 정복에 실패했지만 햄터러에서 부활을 했으니까 계획을 잘 써갖고 성공을 한번 시켜봅시다. 고르바드가 좀 어렵긴 합니다. 고르바드가 이전에 그림고 자리에요. 제가 햄터러 1 깔아가지고 오랜만에 아 햄터러 1 그립다. 재밌는데 이것도. 아무튼 고르바드도 똑같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햄터러 1이랑 2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때도 강철바위 근처에는 이렇게 약간 철 같은 게 있었네요. 이거 몰랐네 이걸. 근데 여기가 3 들어와서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위치가. 남쪽에 스케이분들도 있고 드워프들도 있고 배드랜드 자체가 좀 난잡하고 아래쪽에 스카프랜드도 있고 난리야.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근데 해무 아빠의 계획이 있어요. 해무한테 계획이 있다. 이 해무 아빠의 수하들은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 무기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래도 일단 자기네 대장이 이걸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계획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 우리 얘기 얼마 했나? 우리 얘기 1시간 정도 했네. 그리고 이분이